뉴스가 지니고 있는 이면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뉴스 속 뉴스. 오늘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뉴스 속 뉴스 오늘 첫 번째 다뤄볼 주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과연 무엇이 앞으로 달라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해외 순방 외교에 나섰습니다. 오늘 밤에는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리게 되고 이게 어느 일정을 잡느냐 그리고 순방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어느 지역을 가느냐 그냥 단순히 앞에 일정이 있으니까 이거 가고 차례로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하나하나도 다 의미가 있고 그럴 텐데 나토 정상회의를 갔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우선 우리나라 국가의 외교 관계가 되게 우리가 맨날 말하는 게 미국, 일본, 중국, 맨날 러시아 이런 한반도 주변에 있는 4강 외교. 강대국들만 늘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에 나토의 대통령께서 갔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소위 국격을 유럽 방향으로 다변화해서 확대한다는 거. 그러니까 나라의 위상을 좀 유럽 쪽으로도 진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나토에 가는 거는 여러 가지로 앞으로 이제 5년 동안에 우리나라 외교의 다변화에 대해서 하나의 포석이 되는 거죠.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조금 더 다른 방식의 정상 외교를 할 수 있다. 이런 점도 시사를 했다. 그리고 특히 그 정상이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만 아니라 유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좀 생소한 그런 국제 무대에 진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특히 이 한미일 정상회담은 더더욱 주목을 받고 있고요. 4년 9개월 만에 열린다고 하는데 특히 일본과의 관계가 꽤 오랜 시간 동안 껄끄러웠고 껄끄러운 상황에서 일본의 정상과 어찌됐든 양자회담은 아니지만 또 한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 그리고 우려도 함께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 간의 대화를 할 때도 두 사람이 좀 껄끄러울 때는 중간에 한 사람 넣어갖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른바 좀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한일 관계는 사실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이 있는데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좀 안 풀려질 수도 있지만은 중간에 미국을 넣어갖고 이야기하면 좀 쉽게 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자 관계라고 하는 건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더해서 오늘 주로 강조할 얘기들을 약간 힌트를 줬는데 북한, 북한에 대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한미일의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오늘 자리를 좀 의미 있게 만들고 좀 공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북한에 관한 대응도 한미 간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별 마찰이 없지만은 그러나 북한에 대한 대응을 한일 간에 같은 점을 마련하기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쉽지 않은 점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한일 관계로 봐서 그걸 한미일 회담에서 한일 관계가 공동으로 북한에 관한 대응을 마련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많은 대중들이 주목해서 보고 있는 포인트가 부인 김건희 여사입니다. 처음으로 조용한 내조를 얘기하다가 영부인 자격으로 해 순방 외교에 동행을 하고 국제 무대에 사실상 데뷔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참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이후에는 과연 어떤 시선으로 보게 될지도 또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이번에 나토의 대통령 부부가 동반해서 가는 거는 그건 불가피한 거고 그건 또 어쩌면 바람직한 거라고도 봐야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나토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가 이제 관심이 대상이었는데 또 국내에서처럼
또 뭐 유별나게 한다거나 뭐 튀는 행동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부인으로서의 품격만 지켜준다면 이번에 상당한 의미가 있죠. 유럽의 정상들 사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의 그 소위 선을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고 국내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런 튀는 행보만 안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죠. 예.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그 논쟁도 분명히 있었는데 예. 대통령 해외 순방에 영부인 자격으로 동행을 하고 그 이후에도 이 제2부속실에 대한 얘기들이 뒤따라 나올까요? 제2부속실이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실장 하나 하고 뭐 행정관 2명하고 직원 1명인데 그건 별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제2부속실이라고 그러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권력 기구가 되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2부속실 안 두겠다는 건데 그냥 대통령 비서실에 대통령 부인 담당 비서관과 행정관을 두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디 갈 때는 대통령 부인 담당 비서관이 수행하면 되는 네.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의 일정을 공적 영역에서 소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뭐 제2부속실이라는 걸 두지 않아도 담당 비서관들만 두면 되는 겁니다. 예. 통상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하고 나면 지지율에 있어서는 그래도 상승 효과를 봐왔던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예. 특히 근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 지표들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예. 일부에서는 뭐 부정평가가 앞서는 지표들도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교를 마치고 났을 때 워낙 지금 민생도 그렇고 국내 이슈들이 예. 많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관심이 가는데요. 국내 문제가 언제 지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도 여당이 저게 아주 엉망으로 돌아가잖아요. 야당이 또 요즘은 허니문이 없어졌잖아요. 예. 야당이 뭐 사사건건 저렇게 멋대로 하니까 국내에 돌아와서 지지율이 반등을 노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나 이번에 나토에 가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성과를 가져온다면 다소 좀 지지율이 좀 오르긴 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는 국내 이슈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권 경쟁이 그야말로 사생결단의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여야의 그야말로 리더십,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파워게임, 예. 거기에 대한 이면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윤핵관 대 비윤핵관, 그 미래혁신포럼도 얘기가 나오고 혁신위원회도 나오고 등장인물들이 이준석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 장제원 의원, 그야말로 지금 여권의 실세들입니다. 이 상황들.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좀 지금 한심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여당이 지금 전당대회가 정상적으로 말하면 내년이잖아요. 내년 6월이니까 예. 아직 시간이 한 1년 그렇죠.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7월 7일 날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를 쳐낸다는 것도 확정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무슨 당권 경쟁 운운하는 것이 여당으로서 한심한 거예요. 지금 여당 그게 급한 것이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의 과제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소화시키며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것이냐. 특히 지금 경제 문제라든지 지금 개혁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쌓여 누적된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순차적으로 빨리 계획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국민들 앞에 제시해도 부족할 판에 무슨 그 확정되지도 않는 전당대회를 두고 무슨 당권 경쟁한다 하는 게 한심한 거고, 두 번째는 여당은요, 세력, 실세들이 세력화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는 수장이 대통령이었잖아요. 예. 대통령을 했거나 대통령이거나 그러니까 세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이고 아주 차기 대통령 선거는 5년 남았고 5년 후에 누가 대통령을 가장 유리하다는 것도 드러나지 않는데 지금 여당에는 세력화를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 과제를 어떻게 국민들 앞에 잘 제시하고 소화하느냐, 이게 급선무지. 무슨 당내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것도 고만고만하잖아요. 예, 예. 모여갖고 뭐 네 키가 크나 내 키가 크나 뭐 도토리 키재기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끼리 키재기 싸움 할 때가 아니라고. 무슨 여권 안에 무슨 포럼이고 무슨 세력이 필요했나요? 지금 어떻게 윤석열 정부 취임 초기에 국민들 앞에 신뢰를 얻느냐? 이걸 안 하니까 지지도가 안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예. 지지도가 당선될 때의 지지율보다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전적으로 여당이 책임져야 될 사안이에요. 대통령도 책임이 있는 거지만은 나 여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야당을 못 끌어들이는 것도 여당의 책임인 거예요. 공적으로 말하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원구성 협상도 그렇고 국회가 정상화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이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것들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이 국회 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 때문이다. 우리가 의석이 적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것도 하실 뭐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민주당이 원체 저 패거리 정치를 하는 데다가 원체 뭐 떼쓰는 정치를 하니까 민주당은, 그러니까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국민의힘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의석은 적지만은 여당이잖아요. 예, 예. 집권당이잖아요. 네. 집권당이 리더십에 의해서 야당을 얼마든지 포용하고 끌어들이고 조정해 나가야지, 민주당이 저렇게 한다고 하는 건 이미 다 알잖아요.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자기들 멋대로 국회를 운영하려고 한다는 거는 이미 국민들이 다 아는 거고, 그럴수록 여당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떻게든지 협치를 하고 상세를 내서 민주당을 포용하고 끌어들여서 협치하느냐는 이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지, 민주당이 저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래 뭐 당신들끼리 멋대로 해봐라 하고 방치하는 것이 여당의 리더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는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은 예. 이 정치를 못 풀어가는 거는 결국 여당의 책임으로 봐야죠.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리더십, 민주당은 그야말로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8월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재명 의원의 출마 불출마에 대한 얘기는 말이 많고 이재명 의원의 출마 선언은 공식화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친문 핵심 의원들로 꼽혔던 의원들은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반대하면서 본인은 또 불출마를 선택했고 우후죽순으로 당권 경쟁은 나서고 있는데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권력 예. 다툼의 지형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민주당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당이 되었는데 아직도 자기네들이 여당인 줄 알고 있다는 것. 국정에 지금 협조를 해야 될 때잖아요. 국정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끌고 간다고 하는 오만을 버려야죠. 그러면 국회 원구성부터 화끈하게 협조할 거 협조해 줘야지 뭐 자꾸 꼬타리를 달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다수의 야당으로서 정권 초기에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협조해 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걸 지금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아직도 여당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내 누가 대표를 하느냐. 이건 이미 이재명 씨가 당대표 나서는 거고 나서면 되는 거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자기들끼리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다. 싸울 필요가, 싸워봤자 결과는 뻔한데 예. 그걸 갖고 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 어차피 이재명 씨 출마하게 하는 거고 출마하면 되는 거고 다음 당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건데, 문제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었을 때 당을 어떻게 야당답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이미 민주당은 주사위는 던져진 거예요. 네. 그걸 갖고 자기네들끼리 100번 싸워봤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속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